그다음에 이제 의료비용 공제. 요것도 이제 많이 이제 공제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제 의료비용 공제는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예, 이제 비용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의료비용 공제를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의 3%를 넘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넷인컴. 여기도 이제 넷인컴의 개념이 나오는데, 넷인컴의 3%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면 5만 불의 순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5만 불이면 얼마죠? 5, 35, 1,500불이잖아요. 그러면 1,500불까지의 의료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1년에 한 2,000불 썼다. 그러면 2,000불에서 1,500불 뺀 500불만 의료비용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득 금액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용이 상당히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뭐 한 몇천 불 정도 나와야 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지, 뭐 약값으로 뭐 몇십 불 뭐 이렇게 쭉 쓴 거는 합쳐서 금액이 뭐 몇백 불 정도 되면 거의 공제 효과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의료비용 공제 많이 나가는 게 이제 덴탈은 이제 여기 금액이 크니까 덴탈 같은 것도 뭐 몇만 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공제 해볼 만하죠. 금액이 커지니까. 그렇지만 이제 소소한 이런 금액은 어, 크게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금액의 3%가 넘어야 되거든요. 최대 근데 2,397불. 이것도 위에 이제 맥시멈이 있는 미니멈이 있는데, 하여튼 2,397불하고 3%를 비교해서 이제 작은 금액이 넘으면 그 넘은 금액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저소득이신 분 쪽으로 신청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소득이면은 요 빼는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 초과된 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불인 사람은 3%니까 1,500불을 넘어야 되지만 3만 불인 사람은 900불이니까 1,500불 넘는 것보다는 900불 넘는 게 한도 초과가 그 공제 가는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이 빼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인 분이 부부 중에 누가 그런 의료비를 청구할 거냐? 그럼 부부 중에 그 소득이 작은 사람 쪽에서 청구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또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소득이 그래도 있어야 이제 공제가 되는데, 아예 소득이 너무 낮으면 이 의료비 공제가 또 적용이 안 되고 또 소멸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또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서 소득이 아예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이 소득이 많은 사람 쪽에서 신청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신청을 하되 어느 정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캐나다에서 신고하시는 분은 14,398불의 면세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의료비용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12개월이라고 이제 1년치 12개월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2022년의 의료비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 세법 규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그 해당 신고연도, 예를 들면 2022년도에 특정일을 정해서 그 특정일을 정해서 과거 12개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을 특정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의료비용도 사실은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개월을 잘 끊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옛날에 그 작년도에 이제 청구하지 않은 의료 비용이야겠죠. 예. 작년도에 청구했으면 당연히 뭐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건 안 되고, 지난번에 청구하지 않은 것 중에 잘라 가지고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까도 그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덴탈 있죠. 그 덴탈이 비싸니까 이 할부로 내게 해요. 근데 할부 기간이 공교롭게도
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중간이 잘릴 수가 있잖아요. 할부 기간이 1년 할부인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다 저기 할 때 그 반반씩 잘라서 청구하지 말고 그 12개월 할부 기간을 맞춰가지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12개월을 잘라서 의료비용 청구하면은 그, 초과, 여기 요 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그 공제 가능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로 자르면 두 번 이 한도를 빼야 되니까 공제 대상 금액이 적어지지만,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12개월을 모아서 이렇게 청구하면은 오히려 공제 가능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지금 사례를 들었는데, 이제 뭐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해서 이렇게 그 연도가 걸쳐 있는 경우, 그런 뭐 의료비가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딱 그 할부 기간에 맞춰서 12개월을 잘라서 의료비용 청구하면은 최대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 규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규정을 잘 아셔서, 12개월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고 그 특정일을 잘라서 12개월이다.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해외에서 나가는 거, 그거는 이제 해외 의료 비용도 공제가 되니까, 한국에서 뭐 저기 치료받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규정에 보면은 40km 이상은 그 교통비도 올릴 수 있고 80km 이상은 식비와 숙박비도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그 뭐죠? 이게 그 리뷰가 많이 나와요. CRA 리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주 그 그것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료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 목적만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관광 차원에서 갔는데 관광도 하고 뭐 의료 비용도 지출하고 그러면 인정이 안 되고, 그 어쩔 수 없이 의료 비용,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뭐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긴급한 상황 때문에 지출되는 식비나 숙박비는 그 규정에 의하면 80km 이상 하면은 이게 또 청구가 한다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0% 이제 CRA 리뷰를 받으니까 아주 정확한 경우에만 올리셔야 될 거 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의료 비용은 이제 안경 관련된 거 되고, 치과 비용 이제 덴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의료보험료를 뭐 나도 부담하고 뭐 직장에서도 부담하고, 그래서 내가 부담한 부분은 역시 의료비용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의료보험료도. 그렇기 때문에 청구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발이나 마리화나 또는 이제 애완견에게 나가는 의료비용은 이제 안 되는데, 가발도 치료 목적은 된대요. 이런 이제 미용 목적은 안 되지만 치료 목적 되고, 마리화나 역시 뭐 이제 마리화나 같은 건 뭐 아닌데, 근데 이것도 치료 목적인 거는 또 청구가 된대요. 그 뭐 치료에 뭐가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애완견도 일반 애완견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맹인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어떤 특수 목적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의료비가 된대요. 이제 뭐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예,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의료비용 공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기부금 공제, 또 기부금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나 이런 종교단체 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어떤 자선단체, 또 뭐 캐나다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체리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무슨 한인장학재단이라든지 무슨 그 에드먼튼 한글학교 그런 데서 뭐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CRA에 다 등록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CRA 등록이 된 기부 단체만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를 하셨을 때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그 기부금 영수증에 그 RR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RR 영어로. 그래서 앞에 9자리가 있고 RR0001 이런 그 기부금 단체 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번호가 있는 단체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 기부금을 했어도 그러한 그 기부금 단체 번호가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부금 번호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해 뭐 공제
뭐 소득 금액이 적어서 공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5년간 이제 2월에서 청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5년간 이제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되고 5년 동안 청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2월이 된다는 거죠. 2월 공제가 가능해요.